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폭염이 있고 비가 내리는 8월 7일입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대통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5년 시한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이 5년 시한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념의 대못을 박아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의 진로를 갖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뒤집으려 하는 모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꼴이 말이죠. 이상하게 변해가는 현실을 멍청하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아처럼 존재감이 없어져가고 성장 동력은 그냥 쪼그라들었고 경제 활력이 쪼그라들어 우리의 미래가 과연 희망을 향해 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절망을 향해 가는 듯한 그런 비감한 느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앞서는 것일까? 이런 느낌 속에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기술 모든 부분에서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제가 살아온 이래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전 5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자마자 마치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성장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그 얼마나 반대하며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면서 걷어들여달라고 많이 읍소하다시피 그렇게 언론을 통하여 또 실제로 많은 포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했습니다. 걷어들이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부장이 나타나고 경제가 부서지는 소리가 조금 있어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내 갈 길을 내가 간다는 그 아집을 그 누구가 멈추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 권력을 뺏기 위한 소위 이념의 대못이라는 것을 조금 지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권력 이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위 노동 권력과 좌파 세력이 중심이 된 경제 구조로 바꾸는 무서운 작업이었다는 것은 조금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세계 최강이라던 한국의 그 원자력 발전의 그 생태계를 갖다가 붕괴시키고 파괴시킨 것은 바로 탈원전의 대못이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무슨 특수한 권한을 받은 듯 스스로를 혁명정부, 촛불혁명정부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절대 혁명이 아니고 촛불민심이었습니다. 이 촛불민심은 결코 좌파혁명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좌파혁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좌파혁명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심과 거리가 먼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으로 내세우면서 행동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이념의 대못을 이것저것 모든 곳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정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2발 쏘아댔습니다. 대남경고라고 밝히면서 방사포 미사일은 2주도 안 된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발사하는 그런 모양새가 정점 고도라든가 사거리가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건 뭐냐?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방어망을 너희들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서 대한민국 너희들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갈 협박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훈련 연습마저 비난하면서 남조선은 맞을 짓을 않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실상 김정은이가 말이죠, 문 대통령에게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협박한 셈이 딱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김정은에게 고분고분 잘 이렇게 대해줬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버르장마리는 고사하고 죽이겠다는 이런 식의 협박하는 그런 김정은의 모양새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일본의 경제 제재 때문에 위급한 경제 상황에서도 그저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때려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 소리 듣고 완전히 패닉했습니다. 패닉. 놀라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문 대통령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요? 누가 믿습니까? 평화경제요? 누가 믿습니까? 남북경제협력이요? 누가 찬성합니까? 이 말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부적합한 것을 북한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의 병적 수준으로 몸을 이렇게 낮추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 얼마나 국민들이 나쁘고 분통이 터져 심장이 멎을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말이죠, 스스로가 보세요. 그 어린 김정은한테 경멸, 모멸, 능멸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도 나쁘고 화끈거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한 심정을 느꼈을 법하지도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그런 말을 시기에 맞지 않게 애걸 아닌 애걸을 하는 듯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평화경제 또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바로 열몇 시간, 대여섯 시간 지나자마자 마치 문 대통령의 답을 해주는 듯이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화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협박 욕설을 북한이 퍼붓는데도 문 대통령께서는 NSC 한번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원전은 국군 통수권자라고 당당하게 연설까지 하면서 왜 국가 보위와 국가 보위 의무와 그 국가 보위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대는 북한을 규탄해야 하고 비판하면서 다시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이 됐으면 미친 개는 몽둥이로 쳐야 한다 하면서 정군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왜 문 대통령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수를 하지 않습니까? 응수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또 홍길동 훈련이라는 게 느닷없이 또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무슨 아인밤 홍두깨 소리인가, 이게 홍길동 훈련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김정은에게 비위를 맞추라고 한미훈련 시작 후에도 훈련 이름조차 공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홍길동 훈련으로 혹시 만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을 언론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한미 군사훈련 아니면 한미훈련 또 동맹훈련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원래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왜 갑자기 홍길동 훈련으로 바뀌었습니까? 왜 과거 동학난에 죽창가도 좋아하고 옛날에 홍길동을 좋아하고 옛날 이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이는 죽창가부, 동학난이 죽창가 불러대더니 이제는 한미훈련까지 홍길동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태조가 안 나올까요? 과거 2년여 전에 선거 때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을까? 왜 대통령이 되어서 이토록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 또 대통령이 국가 보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이렇게 허둥허둥 대야만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이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생각하시고 있는 겁니까? 답해 주세요. 국민들은 그것이 기다려집니다. 그 답이 기다려집니다. 이상입니다.